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도널드 트럼프 45대 미국 대통령이 핵 단추를 누를 권한을 갖게 될 시간이 다가옵니다. 트럼프 내각은 첫 히스패닉계 장관이 나온 1988년 이후 처음으로 히스패닉계 장관이 없는 채 마무리됐습니다. 미국인과 언론은 이제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그를 철저하게 거부했던 워싱턴 포스트가 오늘은 성공할 수 있는 트럼프 차기 대통령의 5가지 정책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트럼프 행정부와 전쟁을 치를 준비랍니다. 이슈는 헬스케어, 이민, 총기 규제 등입니다. 미국의 많은 엘리트 대학은 탑 1% 수입 가정의 재학생이 저소득층 재학생보다 훨씬 많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맏딸이 미국과 각을 세우고 있는 볼리비아를 방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실리콘밸리와 워싱턴 DC에서 로봇 음식 배달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이제 미국의 45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뉴욕을 떠나서 워싱턴 DC로 취임 내일 하기 위해서 비행기 타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미국의 차기 부통령이 이제 처음으로 공식적인 취임 행사를 시작하면서 좀 뭔가 연설 비슷하다고 할까요? 그런 그 시간을 가졌었는데 적은 것을 읽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미국의 백악관 대변인으로 본격적으로 일하게 될 션 스파이서가 오늘 처음으로 이제 그 브리핑을 했는데 굉장히 잘하더군요. 아무런 적어놓은 메모는 있었지만 유연하게 어제 그제 한 몇 년 동안 대변인을 했었던 사람처럼 아주 자연스러웠고, 그리고 이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도 전혀 예상은 했었겠죠. 그러나 이제 본인 머릿속 마음속에 있는 것을 술술 잘 풀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핵 발사 코드를 갖게 된다는 것인데 굉장히 군사적인 그런 부분이죠. 말하자면 저희 지금 회사 스튜디오에도 텔레비전도 여러 개 있고 컴퓨터도 굉장히 많은 스크린이 4개군요. 컴퓨터가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마치 리모트 컨트롤로 작동하듯이 핵 단추를 어떻게 누를 수 있는가 하는 오리엔테이션을 트럼프 당선자가 받게 됩니다. 시간이 정확하게 정해지진 않았습니다만은 내일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아침 9시에 취임 선서를 하고 취임 연설을 끝내고 나서 아마 제일 먼저 오리엔테이션을 받을 게 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결국은 핵 단추를 누를 수 있는 오리엔테이션을 받는다는 것은 다른 나라를 핵 공격할 수도 있다는 거죠. 기술적으로는 의회나 내각의 승인 없이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자율적으로 누를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10월 선거가 치러지기 직전에 10명의 미국의 핵발사 관계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그 같은 리더십을 갖기에는 좀 기질이 맞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경고까지 했지만, 일단 이제 내일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고 나서 핵발사 코드를 갖게 됩니다. 군사 이제 브리프케이스를 딱 전달받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취임 연설에 대해서는 트위터에 쓴 것을 보니까 플로리다주의 팜비치에 있는 마알라고 리조트의 리셉셔니스트 데스크에서 내가 취임 연설을 좀 썼다. 다 본인이 썼는지 그렇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현재로서는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본인이 처음부터 까지 다 쓰지는 않았겠죠. 초안 정도는 작성을 당연히 했을 수도 있겠지만요. 그리고 지금은 의회에서 이제 마지막 연방 농무부 장관 지명자까지를 인선을 했기 때문에 내각
구성은 됐습니다. 물론 그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지 되기 때문에 중간에 뭐 도중에 탈락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꼭 그 트럼프 당선자가 인선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버락 오바마 전임 대통령도 3명이나 장관으로 인선을 했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말하자면 그 의회 청문회에서 퇴짜를 맞아서 다른 사람으로 대치를 했었어야지 되는데 지금은 그 골드만삭스의 전 CEO인 드무신이 지금 그 의회 청문회에 나와서 여러 가지 그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만 스티브 그 드무친이 아니라 무누친이죠. 무누친 같은 경우는 전에 그 골드만삭스에 있고 그 뒤에 그 원 웨스트 뱅크의 CEO를 하면서 포크로저를 굉장히 많이 했고 그리고 이제 더군다나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불과 몇십 센트를 내지 않았다고 해서 80대가 넘은 그런 사람의 집을 포크로저를 명령을 했었고 나중에 이제 법원에서 정리가 됐습니다만 그런 일들까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았는데 오늘 청문회를 참 잘하더군요. 본인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잘못했다고 아주 뭐 클리어하게 뭐 깨끗하게 그 정리를 하고 갔습니다. 포크로저 그 본인이 그 주도하고 있었던 그 원 웨스트 뱅크에서 그런 일이 무리하게 일어났었던 것은 정말로 그 미국 경제가 어려웠었던 시기에 있었던 실수다라고 얘기를 해서 뭐 그 부분도 제가 볼 때는 뭐 제대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 답변을 하고 있는데 왜 이게 연결이 되지 않죠? 네, 연결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사이에 또 그 질문자로 바뀌었기 때문에 뭐 나중에 그 이제 그 음성이 나오면은 들려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재무장관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미국 사람들이 트럼프 차기 대통령에 대해서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부분도 상당히 많지만 뭐 경제 부분이라든가 세금 그 코드를 단순화한다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선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장관의 역할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좀 잠시 뒤에 혹시 음성이라도 중요한 내용이 나오면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그 릭 페리 텍사스주에서는 가장 그 주지사를 오래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미국의 2012년도에도 2016년도에도 공화당 대통령이 되겠다고 도전을 했지만 뭐 그냥 예비선거에서 내려오고만 릭 페리도 의회 청문회 에너지부 장관으로 오늘 출석을 해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게 될 텐데 특히 릭 페리 전 텍사스 주지사 같은 경우는 본인이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에너지부를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없애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좀 그 터프한 청문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죠. 그리고 이제 미국의 그 에너지부라는 것은 미국 오일이라든가 가스 업계에 대해서 세계적으로는 대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에너지부 장관이고 더군다나 이제 에너지부에서 핵 에너지 같은 것을 관리를 하는데 릭 페리 지금 지명자의 경우는 대학에서는 동물과학을 전공을 했고 텍사스가 이제 오일이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에 관해서 뭐 여러 가지 일은 했지만 에너지부를 없앤다는 사람이고 아무런 그 핵 에너지에 관한 기본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역시 터프한 청문회를 치를 것 같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물리학 박사, 노벨 그 물리학상까지 받은 스티브 추가 첫 번째 에너지부 장관이었고 지금 뭐 어니스트 모니치 같은 경우도 MIT의 물리학과의 그 과장이었고 핵과학 실험실의 그 소장이었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 핵에도 밝은데 지금 뭐 릭 페리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 그런 그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농림부 장관 지명자까지도 이제 마지막으로 발표를 해서 전 조지아의 주지사 소니 그 폴듀 결국은 농림부 장관은 히스패닉계를 지명하지 않을까 하고 마지막까지 기대 내지는 예상을 했었던 사람들이 있는데 미국에서 제일 처음 히스패닉계 장관이 나왔었던 게 민주당이 아니라요. 공화당인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1988년도에 라우로 카라조즈라는 그 당시에 민주당이었습니다. 텍사스의 사람을 그 주지사였었던가요? 주지사는 아니었었던 것 같고 아무튼 텍사스의 정치인인데 당시에 그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을 해서 첫 번째 라티노 장관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로널드 레이건 이후에 모든 대통령들이 뭐 지미 카터, 뭐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 빌 클린턴, 오바마 대통령 적어도 한 명 정도는 항상 그 내각에 라티노 히스패닉계 장관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트럼프 같은 경우는 멕시코와 벽을 쌓겠다. 뭐 이민자들을 강간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마약 사범이라고 표현을 하고 했는데 그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금 좀 첨예한 그런 그 분위기 대립 같은 것을 상쇄하기 위해서라도 라티노 내지는 그 히스패닉의 장관을 지명을 할 것이다 했는데 없었습니다. 물론 블랙은 있어요. 벤 칼슨 예비선거 때 후보 최초로 시암 쌍둥이 분리수술에 성공한 사람을 주택이라고는 본인이 주택 오너라는 것 이외에는 모른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했지만 어쨌든 주택부 장관에 이제 지명을 해서 청문회 치렀고 그리고 니키 헤일리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 여자면서 인디안 아메리칸이잖아요. UN 대사에 지명을 했고 일레인 차오 같은 경우는 뭐 공화당의 큰 그 상원의 지도자의 부인이기도 하고 대만계 아메리칸이죠. 지금 이제 그 교통부 장관 전에는 일리노이 주에서도 일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 노동부 장관이었죠. 그 아들 부시 대통령 시절에. 그래서 이렇게 여러 소수계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히스패닉계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얼만큼 남았습니까? 불과 이제 컨설트로 시작을 하는데 취임 컨설트가 3시간 49분 7분이 나왔다고 지금 CNN 방송 그 타임 카운트하는 곳에 쓰여 있는데 이제 그 취임 컨설트에서 한인 라스트 네임이 조던데요. 조라는 여성이 국가도 부르고 여러 가지 뭐 한국 뭐 민요도 부르고 하는데 그것을 시작으로 이제 45대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그를 미워하고 반대하고 깎아내리고 비판하고 비난했었던 워싱턴 포스트 오늘 사설 제목이 트럼프가 어쩌면 성공할 수도 있는 5가지 정책 이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워싱턴 포스트가 앞에 얘기를 하는군요. 우리는 트럼프가 대통령 되는 것에 반대를 했고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했는데 그 이유는 힐러리 클린턴이 더 나은 정책, 더 나은 경험과 대통령으로서의 기질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고 11월 8일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도 뭐 러시아와의 관계라든가 아니면 뭐 관세를 자동차 업계에 부과하겠다고 협박을 했다던가 좀 지나친 트위터 이런 것 때문에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그 선거 당선은 정당성이 있는 것이고 잘못할 때는 우리가 그 차기 대통령에게 반대할 의무가 있지만 대통령과 공화당 의회가 가치가 있는 일을 할 때는 지지를 해야 될 의무도 있다고 앞에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공할 수 있는 것 기대하고 있는 5가지로 첫 번째는 세금 개혁, 특히 기업 세금 코드를 단순화한다는 것. 물론 기업이나 개인에 대해서 세금 같은 것은 많이 삭감해 주겠다고 하지만 어쨌든 그 세금 코드를 단순화하는 것은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 모두의 희망이었는데 안 됐는데 이것을 이제 클린턴이래요. 제가 이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교육에 대해서 이제 많은 언론은 좀 우려도 했지만 그 베시 드버스 청문회 이제 다 끝났죠. 이제 부모들에 대한 특히 가난한 부모들이 공립학교가 좀 나쁠 때 좀 학교를 옮길 수 있는데 돈이 들어야지 되는데 이런 것을 좀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까 전통적인 공립학교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 그런 것에 대해서는 현재 가난한 사람들은 옵션이 없었는데 뭔가 좋을 수도 있다. 두 번째로 지적을 했고요. 세 번째는 국방을 좀 강화시킨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미국이 테러리즘 중국, 러시아로부터 어떤 그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어떤 뭔가를 좀 해보겠다. 국방 이슈에 있어서 하는 것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하고 또 제약회사와 어제 그 USA 투데이가 사설에서도 지지했었던 거죠. 약값이 너무 비싸니까 정부가 뭐 메디칼 같은 것에도 약을 많이 사들이니까 이런 것을 좀 협상을 하겠다라고 얘기한 것도 기대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기간 산업을 확장한다는 거, 돈을 이제 연방 정부가 써서요. 5번째는 비즈니스 규제 줄이기. 뭐 워싱턴 포스트가 상당히 진보적입니다만 비즈니스 규제에 대해서 줄인다는 것은 공화당의 전형적인 이슈이기는 합니다만은 비즈니스 규제 같은 것은 좀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뭐 특히 연료 효율성이라든가 재정적인 안전 분야에 있어서 이렇게 그 5가지를 좀 기대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널드 트럼프 이제 차기 대통령의 임기는 역시 그 미국 민주주의가 굉장히 그 위험에 빠질 수도 있는 위기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그 권위주의고 아무 말이나 그 쉽게 어떻게 보면은 그저 이제 그냥 그 내놓는다고 할까요? 말 같은 것을 그런 부분에서 우려도 있지만 우리가 구태여 찾자면 이런 5가지 희망도 있다 하는 게 워싱턴 포스트 오늘 사설입니다. 네, 지금 메릴랜드에 이제 트럼프 비행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전부 탔군요. 지금은 그 이반카 트럼프와 역시 그 여러 가지 그 역할을 하게 될 남편 그리고 이반카 트럼프가 이제 아이가 3명이잖아요. 가장 어린 아이를 한 손으로 딱 그 왼손으로 안고 비행기 트랩에서 내리고 있고 그 뒤에는 역시 둘째 딸인 그 티파니가 내리고 있고 그 앞에는 아들들과 부인들이 내렸습니다. 아직 그 트럼프는 보이지 않고 있네요. 트럼프 당선자가 제일 늦게 내릴 것 같은데 관계자들도 지금 내리고 있고 비행기 트립에서 메릴랜드의 그 조인트 베이스 앤드류 그곳에서 지금 트럼프 그 비행기 탄 것. 아직까지는 뭐 에어포스 1은 아니고 내일부터는 에어포스 1을 타겠죠. 트럼프 당선자가 내리는 모습 조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가족들은 전부 내렸습니다. 가족들, 아들, 딸, 뭐 사위 그리고 손주들까지 내렸는데 트럼프 당선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좀 전에 워싱턴 포스트조차도 트럼프 당선자의 그 긍정적인 면을 이렇게 봤습니다만 캘리포니아주는 반대입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연방 정부와 그 싸워야지 되는 겁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캘리포니아주의 캐릭터가 있고 캘리포니아주의 경제적인 어떤 면이 있고 네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좀 간격을 두고 멜라니아 트럼프가 먼저 나오고 있는데 모델 출신인 멜라니아 트럼프 오늘 가장 보수적인 옷을 입은 것 같네요. 소매 있는 추우니까는요. 긴 뭐 옆에 많이 터진 것도 아니고 앞에 가슴 골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V자로 파지기는 했습니다만 이제 그 영부인으로서 모습을 그 보이기 시작하는데 검은색 선글라스를 끼고 검은색 그 아주 전형적인 클래식한 그런 그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는 원피스 드레스를 입었고 트럼프 당선자는 파란색 그 타이를 메고 코트를 입은 것 같으네요. 그리고 역시 그 군 관계자에게 이제 거수경례를 화답을 하면서 비행기 트랩 그 레드 카펫 깔려 있는 것에서 다 내려서 지금 바닥입니다. 차기 영부인과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군 관계자들과 지금 뭐 간단한 얘기겠죠. 얘기를 하면서 지금부터 이제 공식적으로 취임식이 시작이 되는데 그 안내에 따라서 리무진에 오르는군요. 웃으면서 리무진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취임식을 준비를 할 테고 내일 그 연설 준비를 할 것 같습니다.